자, 다음 주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간단한 것부터. 자, 여러분들 요런 기사가 있습니다. 알리, 테무를 이어서 중국의 또 이제 그 유통기업 중에 한 게 찡동이라고 있습니다. 징둥닷컴. 징둥이 또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을 대표하는 한 기업인데, 이것도 꽤 큰 기업인데 징둥까지 한국으로 들어온대요. 야, 이건 뭐 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알리, 테무를 넘어선 징둥닷컴 한국 상륙 초읽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양강 구도를 뒤엎고 급성장하며 중국판 아마존이라는 별명을 얻은 징둥닷컴. 대륙의 가성비를 넘어 정품 보장과 이길 배송까지 갖춘 전략으로 중국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한국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징둥닷컴. 근데 여러분들, 이런 기업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뭐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저가 상품들을 한국으로 덤핑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큰 문제는 그겁니다. 한국인들이 이걸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믿고 사용하고 싸니까 좋아가지고 뭐 필요한 것들 사고 많이들 사용하는데, 문제는 뭐냐? 한국 이용자 몰래 중국 등에 개인정보 넘긴 테무 과징금 13억 원. 과징금을 이거밖에 안 매기나?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뭐 개인정보 관리소를 해가지고 털렸다, 개인정보만 뭐 해킹을 당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애들이 대놓고 넘긴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정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걸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그 정보를 그냥 무단으로 지들이 그냥 알아서 넘긴 거예요. 그냥 기업에서 뭐 돈 받고 팔았나? 아니면 그냥 넘긴 거야. 그냥 뭐 털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정보는 이렇게 그냥 중국에서 그냥 돌고 도는 그런 개인정보. 이 개인정보가 털리면 뭐가 위험하죠? 뭐 개인정보 신상 털리면 사기 위험이 당연히 있죠. 그죠? 이 문제인데, 근데 이거를 뭐 그냥 과징금 13억 그냥 내고 이거를 우리가 정보를 더 비싸게 팔면 되지, 이런 거 아니야. 템은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 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한 과정에서 이들이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을 우습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 중국의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뭐 틱톡도 있고 뭐 테무 이런 것도 있고, 그 개인정보 그 쓰게 되면 개인정보 다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쓰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몰라. 진짜 기업들이 도덕성이 없네. 도덕성이 없어. 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중국의 어묵 표시 기준 완화 요청, 식약처 현지서 협의, 식약처 제16차 한중 식품 기준 전문가 협의회 개최, 한중 양국 업무 협력 강화, K푸드 중국 수출 지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어묵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을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한국이랑 중국이 이제 뭐 협약을 맺은 것 같은데, 중국이 한국산 관련된 이런 해산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가공식품에 대해서 이게 검열하는 기준이 엄청 까다롭나 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웃긴 게, 중국도 지금 음식 문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음식 가지고 너무 장난을 쳐요. 중국이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역으로 해외에서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려는 그런 식품에 대한 이런 기준은 엄청 까다롭고 높습니다. 그게 뭐겠어? 그냥 수출 못하게 하려고. 중국은요, 이런 일을 되게 잘해요. 예를 들면 한한령이 대표적이야. 우리는 누가 봐도 중국은 한한령이 있어. 근데 중국은 우리는 한한령이 없다 그래. 아니, 우리가 한한령이 어딨어? 니들 마음대로 해. 뭐 드라마도 팔고 와서 콘서트도 하고 해. 하지만 막상 가보잖아. 그런 업체에서 밑에 기관에서 허가를 안 내줘요. 하지만 위에서는 우리는 한한령 한 적 없어, 이래요. 하지만 밑에서는 허가를 안 내줘.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한한령 이거 한 적 없어. 이런 음식 관련된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당연히 해외 거 수입하기 싫어. 국내 내수 시장 국산 거를 빨리 팔고 해야 되는데, 야, 해외 거까지 수입하면 야, 해외 거에 우리다가 돈을 왜 써? 하지만 우리가 니들한테 수입 금지한 적은 없어. 그래가지고 막상 한국이 어묵이라든지 이런 걸 수출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는 기준이 엄청 까다로워. 이것도 공개해라, 저것도 공개해라, 이 과정도 공개해라, 이건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빠꾸 맞는 상황도 많고. 하지만 그 위에서는 어떻게 얘기해? 야, 우리는 니들한테 수출 금지한 적 없다니까. 수출해, 우리가 수입할게. 하지만 그 밑에는 기준이 엄청 말도 안 되게 높아. 근데 실제로 중국 국내에서는 지들이 상품에 대한 기준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지. 심지어 중국은요, 그런 음식 위험성에 관련돼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려 한다기보다는 덮으려 그래. 그게 문제야. 그래가지고 중국이 어떤 인플루언서가 중국의 음식들을 막 진짜 화학품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용해가지고 만든 그런 불량식품들을 막 까발리는 인플루언서가 있었다. 그 인플루언서가
거의 진짜 틱톡에서 구독자가 어마어마했어. 맨날 진짜 그냥 진짜 중국의 식품 안전성, 위험한 음식에 대해서 맨날 진짜 품목별로 다 까니까. 근데 그거는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기업들을 관리해가지고 기업들한테 개선을 요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저 새끼 조져. 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고 너무 많은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어. 사람들이 이걸 알면 우리 기업들이 물건을 못 살 거 아니야? 저 새끼부터 조져.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틱톡 계정이 1년에 수입이 100억이었대요. 1년에 수입이 100억인데 그 계정 날라갔어.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지지를 받았으면 1년의 수익이 100억이야. 그냥 그 클릭만으로, 시청료만으로.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상을 줘야 되는데 반면 기업은 로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계정을 없애버리고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을 안 하려 그래. 사람들이 모르고 사 먹으면 그만이야. 이게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이 됩니까? 불쌍한 건 뭐예요? 중국 국민들이지. 중국 인민들이 제일 불쌍해. 그냥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중국을 바라볼 때는 중공과 중국 인민들은 따로 봐야 돼.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약간 좀 다른 매개체라 해야 되나? 불쌍한 건 중국 인민들이지 뭐. 맨날 이거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 기사는 보셨죠? 하이브 2천억 규모의 SM 엔터 지분 전략 중국 IT 기업의 매각. 이거를 산 데가 아마 중국의 텐센트예요. 텐센트. 중국의 텐센트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그죠? 텐센트에서 SM 주식을 사가서 아마 2대 주주가 됐죠. 그죠? 텐센트가 한국의 여러 기업에다가 자금 투자를 많이 했어요. 지분도 가져가 있고. 텐센트도 중국이 세계 시장을 뚫고 세계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앞장서는 기업 중에 한 개예요. 이거 뭐 채팅창에 많이 나오네.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지분들 뭐 여기저기 많죠. 그죠? 여러분들만 아는 것만 뭐 얼마야. 나와 있네 뭐. 맞습니다. 원래는 얘네들이 텐센트가 뭘로 시작했냐면 그 PC용 메신저 있잖아. 그냥 옛날로 따지면 뭐 MSN 같은 거, 그런 PC용 메신저, 중국의 QQ라고 있어요. 그걸로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커지면서 사업을 다양화하면서 이제 약간 중국의 카카오 같은 거예요. 중국의 카카오 같은 거. 그리고 실제로 SM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중국 아이돌들을 데리고 중국인들만 데리고 만든 걸그룹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럼 이건 뭐 K-팝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C-팝이 되는 건가? 그렇잖아. 예전에 뭐 K-팝 그룹이 아니라 C-팝 그룹인가? 그렇게 되나? 아니면 진짜 이런 걸 수도 있지. 여러분들, K-팝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정말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K-팝을 중국이 이 한국의 이런 엔터들을 사들이면 이제 K-팝도 중국이 먹겠다라는 거야. 중국이 K-팝을 운영하고 이익을 가져가겠다, 쉐어하겠다, 약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은 지들은 시장 개방 안 하면서 지들은 자금 가지고 해외 시장을 다 뚫고 있고 자금력을 쏟아붓고 있고 해외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해외 시장을 사가지고 해외 기업을 사가지고 수익을 쉐어해가고 있고,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다 이거지. 마치 부동산처럼 중국은 외국인이 가서 부동산 사는 거 금지. 하지만 중국인들은 해외에다가 부동산 겁나 사죠. 그죠? 거기에 대한 규제가 없어. 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야. 중국은 해외 기업들 미친 듯이 인수하는데 해외에서 중국 기업은 인수 못하죠. 그죠? 그 주식을 할 수는 있는데 아마 그 제재가 있을 거예요. 외국 기업이 최대 주주가 될 수가 없어.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 보고 시장 개방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은 일하는 방식이 이거야. 윈윈이 아니라니까. 자기들만 헤쳐먹으려 그래. 다른 사람들이 파트너가 좆되든 말든 상관을 안 해요. 중국한테 상호주의는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우려하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던 일이 뭐냐, 여러분들,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중국이 한 나라를 점령하는 기술, 중국이 유혈 사태 없이 총알 없이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지워버리는 기술, 그게 한국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이 기사 보셨죠? 중국 출신의 육군 병장, 주한미군 연합훈련 기밀 유출.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 기사를 보고 또 중국이 사람 보내가지고 한국의 군인을 매수해서 돈 줄 테니까 뭐 이거 좀 빼와달라 이렇게 했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진짜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이 육군 병장은요,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국적만 한국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이야. 외조부도 중국인이고 심지어 중국군의 고위 간부였어.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 영화 뭐냐, 무간도. 태어날 때부터 이거는 무간도예요. 무간도 실사판이야. 여러분들, 무간도라는 영화 알죠? 요즘 세대들 모르려나? 모르시는 분들은 무간도라는 영화를 보세요. 내용이 뭐냐, 경찰은 조폭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경찰을 그 조폭에 보내가지고 조폭 생활을 하게 해요. 그리고 조폭은 경찰의 이런저런 내부
소식들을 알기 위해서 아주 어린 애를 공부 교육을 시켜가지고 경찰 학교에 보내가지고 경찰을 만들어요. 그런 내용이거든. 진짜 거의 진짜 레전드 영화입니다. 한번 보세요. 신세계가 무간도를 약간 이게 모티브 해가지고 찍은 영화예요. 맞아. 자, 이 A 병장은 올해 3월까지 모두 8차례 군사 기밀을 빼돌렸고 대가로 우리 돈으로 1,700여만 원 정도인 중국 돈 8만 8천 유엔을 알리페이로 받은 걸로 조사됐다. A 병장은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한국 국적자로 어머니가 중국인이고 외조부는 과거 중국 군 고위 간부를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여름 정기 휴가 땐 중국에 가서 공작원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여러분, 이게 중국이 한 민족을 지우는 기술 일어나고 있잖아. 제가 맨날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나 이런 사람들 아직도 많거든. 자, 봐봐요. 중국이 한 민족을 지우는 기술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국인들을 그 지역으로 막 보내. 그래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랑 결혼하게 만들고 막 믹스시켜. 그래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100년 계획이야. 중국은 100년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거 실제로 100년이 필요한가? 60년이면 끝나. 실제로 중국이 저쪽 그 위구르 지역 신장 쪽 있잖아요. 신장 쪽을 그런 식으로 먹었어요. 1,500만 명 보낸 거야.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으로 혹은 그 나라로 중국인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이렇게 섞여 살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뭐 한국 사람도 그렇고 그 지역 사람도 그렇고 중국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믹스되면서 살 거 아니야. 그럼 그 자녀의 정체성은 뭔가 이거야.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은 대한민국 온 국민이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 전달을 하고 절대 왜 이 정보 전달을 하느냐? 절대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거는 정치 입장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좌든 우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중국인 엄마면 한국인 아빠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었겠지? 그리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 군대에 입대를 했을 거고 그동안 계속 중국의 첩보원과 소통하면서 너 군대 입대하면 이런 거 정보 빼와. 그러면서 이렇게 빼줬잖아. 실제로 빼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돈 받았잖아. 1,700만 원. 8차례의 군사기밀 유출.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국적이 한국이야. 어떡할 거야? 국적이 한국이고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중국 사람. 그냥 뭐 국제 가정이네. 근데 국적이 한국이니까 얘는 한국 사람이네. 그러면 군대 가야지. 군대 가지.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 얘는 중국의 첩보원이었다라는 걸. 어릴 때부터 키워진.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귀화자가 아니잖아. 한국인 아빠와 중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그냥 자식인 거야. 근데 이 자식이 중국 국적을 땄으면 얘는 중국인이 되는 거고, 이 자식이 한국 국적을 땄다? 그럼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아직 한국 법에는 국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를 군대 보내지 말라 이런 법은 없어요. 이건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판타지가 아니야. 그냥 미래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했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은 중국인과 결혼 금지, 섹스 금지. 공무원들 중국 여자와 섹스 금지 이것까지 냈잖아. 예전에는 중국 여자와 국제 결혼한 사람 많았답니다. 지금도 많아요. 근데 그 국제 결혼이 문제가 아니야. 국제 결혼이 문제가 아니지만 뭐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좋아. 그런 낭만 좋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어떻게 크는지는 그거는 진짜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장담하는데 한국에서 활동하는 각계각층의 중국인들 중에서 중국 간첩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방송 쪽에서도 난 무조건 있다고 봐요. 방송에서 자주 나와가지고 뭔가 얼굴을 자주 비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중국인 중에서 무조건 간첩은 있다고 봅니다. 없을 리가 없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꼭 제 방송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에 이 내용들은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구독을 한번 부탁드리고 주변에 많이 좀 이렇게 전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줘야 점점 더 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래야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점점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